우리 수화법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집회를 시작했던 장소예요. 2011년.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출범식이거든요. 출범식. 그래서 여기 모였고 3주년이 됐어요. 2월 3일이 수화법 제정 3주년이에요. 근데 수화법을 뜯어보면 그 원래 청각장애인의 권리, 수화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손발위험센터 문제도 있고 지금 해고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수화법이 제정되고 3년이 됐지만 농아인의 인권보다는 뭐 언어, 정책 쪽에 치중해 있어요. 법 개정해라 그런 얘기하고 오늘은 해산할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김전 대표님 모셔서 오늘 취지 말씀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한국수호법 제정 3년을 맞아 농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수호법 제정 3년,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국수호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청와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호법 제정 3년을 맞아 일체로 지난주 홈페이지 접근을 막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차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한국수호법이 제정되었지만 농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한국수호법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우리는 농인의 삶의 개선을 위해 한국수호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 갈 것입니다. 수어가 한국어와 같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요일에는 수어데이 캠페인도 할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손말이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도 싸울 것입니다. 출범할 때 같이 계셨고 수화법을 만드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김세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가운데 여러 집회도 많이 참여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수화법을 만드느라고 투쟁을 했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못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광장 이 세종대왕상 앞입니다. 여기 계신 박경석 대표님도 많은 지지를 해주셨지만 장애인단체들도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희망이 너무 큽니다. 정말 농아인들이 많이 싸움을 했고 땀을 흘리면서 만든 법인데 농아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법을 만들고 수화 자격증, 수화 교원 자격증을 주고 수화 교육원을 인정해주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수화법을 만든 목적이 수어를 대한민국의 언어로 인정하는 것, 농아인의 차별을 없애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가정에서 농인들이 차별을 받는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화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싸웠듯이 저는 오늘 모인 농아인들과 함께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화법을 개정하라! 농아인의 소통권을 보장하라! 함께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룰 때까지 같이 함께 투쟁한다는 마음으로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쳐질 것 같은데? 올해 7월 달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다라는 것은 그냥 지체장애인 일부 활동보조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서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이 3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법은 만들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권리에 맞추어진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투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가 그냥 일부 장애 유형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원어법 문제며 우리 풀어가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어제 농안협회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농아인의 권리가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분을 오늘 출마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강주현 목사님. 제가 뒤에서 통역.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운 날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3년 전에 수완어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굉장히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이 뭡니까? 혹시 나한테 야, 법 때문에 좋았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수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말 저도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농아인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왜 이거 뭐가 잘못됐느냐. 수업법을 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농아인들의 집회를 통해서 정부의 수많은 건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수고로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탈함도 느낍니다. 결국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 누가 같습니까? 사람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완어법을 제정한 이후에 큰 이익을 갖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수완어법을 만든 이후에 수완어법을 또 만들더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결국은 법이 통과됐는데 2월 3일날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뻐서 좋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농아인의 이익보다는 청인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법을 만드는데 오히려 청인들은 가만히 있다가 수완어법에 대한 덕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아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습니다. 같은 농아인입니다. 같이 저도 농아인으로 같이 커왔고 커오면서 농아인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자기 권리에 대해서 농아인들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아인의 권리들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농아인이 직접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직접 쟁취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는 애기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줍니다. 애기가 항상 비금이 웃으면 엄마가 아 귀엽다 귀엽다 쓰다지기만 하지 젖을 안 줍니다. 애기가 젖을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울어야 됩니다. 크게 눈물도 흘리고 크게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가 아 배고프구나 그래서 젖을 줍니다. 여러분도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라든가 청와대 여러 곳에서 진정도 내고 그다음 수호법 제정 3년 동안 뭐 정부가 뭐 했냐, 농인들한테 실제로 혜택을 뭐 줬냐, 여러분들이 계속 집회도 하고 제안도 하고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농아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농아인들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추운 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몇 부대 있는데 이분들도 힘을 합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으고 힘을 높여야 되는데 이 정부와 이곳에 계속 하다 보면 정부 다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도 나중에 개선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큰 이익을 갖게 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농아인들이 그리고 밝은 미래가 달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힘을 많이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완호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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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대통령이 아마 출마할 때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이게 아마 공약으로 계속 실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화통역사들도 있는데 청와대 보면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저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정치인들 정말 이런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수화에 대한 차별을 하는 거 보면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청와대, 정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좀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청와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수환호법이 우리 농아인들, 우리 농인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수환호법을 우리 농인들의 수호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농문화 수화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게 추운 날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변승희 추 후보자께서 오셨으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농아인, 이 수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농아인들입니다. 농아인들이 직접 우리가 진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다른 수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수화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농아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법이나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농아인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알고 행동을 하고 함께 마음을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해보신 분 있잖아요. 다 복지 되길 바라고 또 더 늘어나야 돼요. 더 늘어야 되고 우리 농인들이 많은 불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말림새 전화하면 대기 시간이 길고 통화 잘 안 된대요. 더욱더 요즘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해고가 돼갖고 더 답답해 죽겠대요. 연결이 안 돼서. 그 중에 이용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의 장벽 없는 사회 참여와 원거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손마리움 센터를 개소했고,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 서비스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2013년 불과 6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통보 없는 일방적인 중개 대거 해고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손마리움 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마리움 센터 이용자인 농민분들의 입과 또 귀가 되어주는 중개사들의 대거 해고는 더 나아가 이용자분들의 생존에도 굉장히 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늦은 시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 손마리움 센터 중개사님들도 통해 다행 병원이나 연결이 돼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이용자분들도 계시고요. 무사히 아기를 출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손마리움 센터가 없었다면 이분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마리움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해주겠다고 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약속은 지금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마리움 센터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고되신 분들은 전원복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더 늘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지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전국을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굉장히 운영 실태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기구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법 제정 3년을 맞는 우리의 요구. 2016년 2월 3일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수어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한국교원제도, 인증제도 등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농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어법에 농민들의 수어 사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 통역을 받을 권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들이 정책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수어가 농인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수어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조차 법을 어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인의 소통을 지원하는 손마리움 센터의 문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농인들과 통신중개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수호법 제정 3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농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수호법을 개정하라. 둘, 농인의 수어 사용 환경을 확대하고 수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며 농문화 수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 셋,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 넷, 손말이혼센터 해고 중개사를 전원 복직시키고 손말이혼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라. 2019년 2월 7일 참가자 1동. 한국에서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100년 된 날이에요. 되는 해예요. 아세요? 2월 달에는 저희가 우리 영화를 보는데 힘들죠? 자막이 없어서. 그래서 영화 관련 법도 2월 달에 개정이 될 겁니다.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긴 하지만 우리 농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뜻이 깊은 해예요. 영화 100년이 되는 해고 또 수화로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해고 또 이 손말이혼센터 이혼센터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인들의 그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원화법이 제대로 실행 못한 것도 있지만 법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손말위험센터 농인들에게 소통을 돕는 손말위험센터가 지금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고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간단한 기자회견 겸 집회를 했습니다. 변화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 수완호법 만든 것도 그런 변화고 예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아까 광화문에서 2011년에 처음에 집회를 시작하면서 법이 만들어진 거고 많이 있죠. 변화는 많아 있지만 손말위험센터도 사실은 이 2010년에 그런 집회를 통해서 24시간 하도록 장차법을 개정했고 변화했지만 아직도 농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화나 농인들의 이 권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어떤 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호자로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